안녕하세요. 전파 진행협회에서 주관하고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4K 콘텐츠의 이해, 디지털 시네마 시대의 라지 포맷에 대한 이해와 촬영 기법 그 세 번째 강의 시간 오늘도 감독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2강까지 들으면서 제가 아나모픽에 대해서 편견도 좀 갖고 있었고 제가 완전히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면서 나름대로 또 이제 시야가 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강도 굉장히 유용한 내용을 준비를 해주실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사실 근데 또 역시 1강, 2강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기저로 많이 잘 알고 있지만 또 사실은 많이 잘 모를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하지만 많이 간과하고 지나갔던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장 큰 주제는 ISO와 그리고 이제 레티튜드 부분인데요. ISO를 잘 아시죠? 사실 저도 이게 좀 민감한?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방송 쪽에 있는 이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ISO보다는 이제 개인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많이 와닿았고요. 제가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ISO와 개인을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 출발점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ISO와 개인은 뭐 같기도 하면서 다르기도 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럼 일단 ISO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자면 디지털 이미지 센서,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의 ISO는 센서의 센시티비티, 즉 민감도를 말합니다. 디지털 이미지 센서의 ISO는 예전에 필름 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아사, 감도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진에서와 같이 뭐 예전에는 많이 쓰였던 감도 400짜리 범용 필름, 그리고 200짜리 범용 필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이미지 센서의 감도, ISO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필름 시대에는 이제 ISO라고 하면은 어떤 절대적인 물리적인 그런 수치를 말했거든요. 그래서 보이시는 이런 네거티브 필름이나 리버설 필름, 슬라이드 필름이라고도 하죠. 이런 필름들이 이제 셀룰로이드 위에 그 위에 이제 은입자로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염이 도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햇빛을 받고 노광이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농도가 변하면서 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일정량의 광량에 의해서 노광이 되고 감광이 돼서 변하는 덴시티, 즉 농도의 절대적인 양을 수치화한 것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감도, ISO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필름 시절에는 ISO라 불렸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저감도 필름, 고감도 필름일 때는 절대적으로 그 감광도 자체가 달랐던 거죠. 네. 물리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ISO가 다른 필름을 바꾸면 물리적으로 다른 감광도와 어떤 감마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이미지 센서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미지 센서를 카메라 촬영할 때 ISO를 바꿀 때 이미지 센서를 바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죠. 네. 예. 저희는 단순히 다이얼을 돌리거나 버튼을 눌러서 뭐 ISO를 800에서 1000으로 올리든 뭐 1000에서 1200을 올리든 이런 수치만 바꾸죠. 그래서 사실 디지털 이미지 센서 영역에서 ISO를 바꾸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앰플리파이어, 증폭기라고 하죠. 증폭기를 통해서 신호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개인, 이때 개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죠. 개인을 올리거나 낮추는 거죠. 그래서 ISO를 올리면 개인을 올리는 거고 ISO를 낮추면 개를 낮추는 거죠. 그럼 감도를 올리면 ISO를 올리면 브라이트니스만 올라갈까요? 기본적으로 신호 자체를 증폭을 하는 거니까 그 해당 신호와 대역되어 있는 모든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노이즈까지 같이 증폭이 되겠죠. 예. 결국 증폭기를 통해서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게인을 올리게 되면 그 시그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뭐 노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요소들이 전부 다 끌어올려지거나 내려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에서의 ISO는 절대적인 감광도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촬영자가 원하는 상을 표현하기 위한 노출 수치 중에 하나다
라고 이해하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IS를 어디다 놓고 또 조리개를 몇에 놓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몇에다 놓고 어떤 간말을 쓰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뭐 하나의 화면이 그 프레임 안에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ISO는 현재 디지털 이미지 센서 영역에서 ISO는 그런 어떤 이미지 구현의 하나의 표현의 방법 수치다. 그래서 약간 필름 시대의 ISO와 디지털 시대의 ISO는 약간의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ISO에는 네이티브 ISO, 베이스 ISO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카메라가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 감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센서가 찍어내졌을 때 그 이미지 센서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가장 극대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세팅값. 그래서 권장되는 값이죠. 제조사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베이스 ISO 혹은 네이티브 ISO라고 하는데요. 최고의 품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떤 브랜드에서는 뭐 감도 800, 어떤 브랜드에서는 뭐 감도 500 이런 수치로 정량화해서 그 ISO 수치를 만들죠. 그런 밸류를 네이티브 ISO 혹은 베이스 ISO라고 하고요. 샘플 비디오를 그래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컨디션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충분한 강량이 확보가 됐었을 때 최고의 이미지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베이스2의 네이티브 ISO인 감도 800, 아사 800을 놓고 촬영을 했죠. 그래서 샘플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아직 해가 뜨기 전이지만 충분한 강량이 올라왔을 때 이 컷들을 촬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듀얼 S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좋은 SMB와 그리고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 감도인 800을 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했던 디테일이나 그리고 색감들을 얻을 수 있었고요. 때가 한 6시 반 정도였죠, 아침에.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 시간보다 전에는 기준 감도로 촬영하기 무리가 있는 시간이었지만 광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됐을 때 감도를 하이 모드에서 기본 모드를 바꾸고 감도 800으로 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그널 대 노이즈 비로 확보를 했고 그리고 다이내믹 레인지나 뭐 레티튜드 영역도 확실하게 최대한 풀 컨디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레티튜드 혹은 다이내믹 레인지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이제 카메라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카메라가 캡처할 수 있는 밝고 어두운 영역의 최대치라고 알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개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방송용 카메라 쪽을 설명할 때는 보통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또 시네마 쪽을 설명할 때는 레티튜드, 그러니까 개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되게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좀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갖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네, 좀 사실은 저 역시도 많이 이제 혼동됐던 개념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지점에서 같은 말이기도 하고 약간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네. 용어적으로 좀 혼용되기도 하고 일단 레티튜드나 다이나믹 레인지나 국내에서는 사실 관용도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밝고 어두움의 어떤 그런 개조, 폭, 능력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걸 약간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약간의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다이나믹 레인지란 말은 그 포토그래피에서 주로 많이 발원돼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표와 같이 좌에서 우로 만든 이런 토널 레인지, 네. 밝고 어두움의 이 관용도, 치를 나타낼 때 보통 흔히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요. 가장 밝은 부분부터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능력치를 얘기하고 그럼 레티튜드는 무엇이냐? 영상업계 쪽에서는 좀 더 레티튜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레티튜드도 관용대 자체를 얘기하긴 하는데 그 레티튜드라는 영어잖아요? 뜻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레티튜드는 사실 위도라는 용어를 나타냅니다. 위도. 경도, 위도. 사실 위도라 하면 이렇게 그 지구에서 네. 위아래 포지셔닝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혹은 자유도라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티튜드란 말이 어쨌든 이제 외국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원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그 근원을 추적하진 못했지만 이제 이게 되게 중의적인 의미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관용도를 말하긴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관용도가 이제 감도 몇일 때 안부 쪽으로 몇 스탑이 사용 가능하고 하이라이트 쪽으로 몇 스탑이 사용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일렬로 세로 비율로 세워서 나타내 주어서 보여주는 표를 레티튜드라고 하는 거죠. 감도 몇으로 세팅했을 때 안부를 몇 스탑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몇 스탑을 살릴 수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촬영자에게 보여준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자가 내가 자유롭게 안부 쪽으로 몇 스탑을 쓸 수 있고 하이라이트 쪽으로 몇 스탑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어떤 관용도라는 되게 범용적인 틀보다는 좀 더 스페시픽한, 좀 더 현실 위주의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촬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되게 좀 베니스2라는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되게 또 좋았던 지점 중에 하나는 옆에 다이어그램에 이 레티튜드가 나오잖아요. 예. 예, 감도 몇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제 내가 하이라이트 쪽으로 몇 스탑을 쓸 수 있고 안부 쪽으로 몇 스탑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판단하기 되게 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지표를 일단 레티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레티튜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최고의 이미지 퀄리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ISO를 세팅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가장 노이즈는 적고 신호가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는 해당 조명 컨디션 하에서 최적의 광량을 확보할 수 있는 ISO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조회사에서 제시해준 기준 감도 베이스 ISO를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가끔씩 베이스 ISO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런 촬영을 했을 때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큰 상황이었거든요. 하이라이트와 안부 부분에 이제 다이나믹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고, 근데 이랬을 때 저는 사실 안부도 중요하지만 이때 당시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제 물론 베니스2라는 카메라가 안부 하이라이트 전부 다 담을 수 있는 넓은 관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하이라이트를 좀 잘 살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감도 800에 놓고 기준 감도에 놓고 촬영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도를 좀 더 높여서 감도를 좀 더 높이면 레티튜드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이라이트 쪽에 좀 더 많은 그 자유도가 주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ND 필터를 삽입 후에 이제 감도를 더 올리고 하이라이트 쪽을 좀 더 관용도를 확보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무조건 베이스 ISO, 네이티브 ISO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레티튜드라는 어떤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 현장에 좀 적합한 ISO, 내 현장에 내가 표현하고자 한 바를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ISO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듀얼 베이스 ISO란 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소니에서는 사실 소니 카메라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네이티브 ISO 말고 이제 듀얼 베이스 ISO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디지털 이미지 센서 카메라에서는 감도를 올린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뭐 필름을 바꾸는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듀얼 베이스 ISO는 그러한 어떤 디지털 이미지 센서의 어떤 단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준 그런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글 베이스 ISO에서는 이제 뭐 현재 광량이 적을 때 라이팅을 따로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뭐 추가적인 방법은 결국은 ISO를 올리는 것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ISO를 올리게 되면 근데 이제 ISO를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노이즈 레벨이 변하는 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네. 제가 이전에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밖에 없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나서 딱 생각을 해보니 ISO를 변경하면은 레티튜드도 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싱글 베이스 ISO일 때 감도를 올렸을 때 이제 사실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는 노이즈 문제죠. 노이즈가 이제 감도를 올릴수록 많이 생성이 되니까 이제 그 노이즈 문제가 가장 크긴 한데 요새는 이제 디노이징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고 또 후반에서도 또 디노이징 작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이즈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노이즈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레티튜드가 문제인데요. 노이즈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어두운 상황일 때 감도를 올리게 되면 아까 제시드린 표처럼 이제 감도를 올리게 되면 하이라이트 쪽 관영도가 올라가고 안부 쪽 관영도가 줄어들게 되죠. 네. 근데 보통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안부 디테일인데 ISO를 올림으로 인해서 그 안부 디테일이 줄어들게 되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우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ISO를 끌어올렸는데 그래서 안부 관영도가 줄어든다. 결국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이 떡진다. 예, 안부가 뭉친다. 이런 결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노이즈는 후반에 이제 디노이징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예 블랙 흔히 말하는 먹으로 떡져버린 블랙은 그런 디테일을 이제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바로 듀얼 ISO입니다. 듀얼 ISO는 말씀드린 듀얼 ISO는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ISO를 그냥 높이 올리는 거랑 그냥 듀얼 ISO라고 해서 뭐 따로 있는 거랑 무슨 차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관영도 차이에서 레티튜드 차이에서 오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베니스에 있는 듀얼 ISO 레티튜드 표인데요. 이제 저조도 모드일 때, 저감도 모드일 때 이제 기준감도 ISO 500 했을 때 이제 이 레티튜드 표와 그리고 고감도 모드로 올렸을 때 기준감도 2500으로 올렸을 때 이때 레티튜드 표가 정확히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싱글 베이스 ISO일 때는 감도를 올렸을 때 안부 레티튜드가 더 줄어들거나 이런 것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듀얼 베이스 ISO 모드는 이런 것을 이제 알고리즘을 바꿈으로써 고감도 모드로 전환을 시켜서 기준 감도 모드일 때와 똑같은 레티튜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준 거죠. 결국 예전 필름 시대처럼 필름이 저감도 필름과 고감도 필름이 두 개가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체인지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일단 과거 필름 시절에 감광도가 다른 필름을 갈아 끼우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O 회로 자체를 변경하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네. 보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미리 장착을 하고 사용자들에게 선택사항으로 이제 옵션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샘플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이때가 촬영했던 시간이 몇 시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때가 5시 반에서 6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5시 반? 거의 첫 컷이었으니까 5시 반인데 거의 천공광도 없었던 때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때 뭐 따로 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이트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천공광만을 가지고 앰비언스 라이트만을 가지고 찍었는데 기존의 싱글 베이스 IS 모드로 찍었으면 지금 이 영상처럼 이렇게 안부 디테일이 살 수가 없었겠죠. 제가 이때 IS 3200으로 놓고 촬영을 했는데 고감도 모드로 놓고 기준 감도인 3200을 놓고 촬영을 해서 결국 아까 차트에서 보였던 것처럼 안부 쪽 관영도와 하이라이트 쪽 관영도를 모두 다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부부터 하이라이트까지 풍부하게 표현이 가능한 그런 영상 이미지 캡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재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소니 베니2처럼 기본적으로 관영도가 굉장히 넓은 하이 퀄리티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카메라 관영도가 좋아진다고 한들 이제 촬영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컨디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강한 컨트라스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최선의 이미지 그리고 최고의 퀄리티 이미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ISO 세팅과 레티튜드 상관관계를 잘 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내가 놔야 할 정확한 ISO가 어딘가를 아는 것이 바로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드는 또 한 번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세세하고 또 지나고 나면 또 뭐 굉장히 기억에 잘 남는 요점만 딱 짚어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주열 감독님 모시고 카메라 감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서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